네, 사회복지 실천론 10번째 주제별 기출문제인데요. 오늘은 사례 관리라는 것의 주요 특징과 그리고 과정, 그리고 사례 관리를 하는 관리자의 역할에 대한 기출입니다. 앞서서 약 10여 년간에 제가 풀고 있는 기출 문제는 인터넷 큐넷 사이트,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사이트에서 무료 다운 받으실 수 있는 교재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례 관리라고 하는 거는요, 전통적 사회복지 실천과는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이제 사례를 관리하게 되는 건데,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서 등장을 하게 된 관리 체계입니다. 이 시초는 과거에 빈민이나 또 도움이 필요한 자에 대한 자선조직협회 있죠. COS 활동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고요. 사례관리의 시초는 현대적 의미에서는 사례관리라고 하는 거는 1970년대 중반부터 미국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로 확장되었으니까 70년대 중반이면 뭐 아주 그렇게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건 아닌 거죠. 자, 우선은 사례 관리의 특징에 관련된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1회 때 기출이었고요. 사례관리 등장 배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네, 자, 1번 탈시설화로 인해 많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네, 이 사례관리 특징 중에 하나는 등장 배경에서 탈시설화와 함께 등장을 한 게 사례관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 맞는 지문이고요. 2번 지역사회 내에 서비스 간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렇죠. 그 시설에 수용된 인원들이 지역사회로 유입이 되면서 이제 복잡하고 또 다양한 욕구를 지닌 인구가 증가하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원하는 서비스를 조직화하고 통합하고 또 서로 연계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 조정이 필요하게 되면서 사례관리가 등장하게 된 거죠. 2번 맞고요. 3번 복지비용 절감에 관심이 커지면서 저비용 고효율을 지향하게 되었다. 역시 맞는 질문입니다. 개별 욕구에 대해서 개별적인 어떤 접근을 통해서 다른 기관을 하는 것보다 하나로 통합적으로 사례 관리를 하면서 저비용, 고효율을 지향하게 된 건 맞는 등장 배경입니다. 사례관리. 4번 인구, 사회적 변화에 따라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만성적인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증가하였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사례관리가 등장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번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 주체가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변화하였다. 아니죠. 오히려 반대가 된 거죠. 자,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변화를 해서 서비스 전달의 지방 분권화가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옳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네, 다음 문제 20회 때 기출 문제였고요. 사례 관리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례관리의 목적, 서비스의 통합성 확보 맞고요. 서비스의 접근성 강화하기 위해서 사각지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접근성 강화시키는 것이 사례관리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호의 연속성 보장,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이 사례관리를 통해서 연속적으로 서비스나 자원에 접근할 수 있게끔 보호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것도 맞습니다. 리을 사회적 책임성 제고도 사례관리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 5번입니다. 네, 19회 때의 사례관리의 과정에 관한 등장 배경에 관한 주요 특징 관련된 문제 보겠습니다. 사례관리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다양한 욕구를 포괄해야 하는 거 맞고요. 2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겠습니다. 자, 3번 클라이언트의 자율성 극대화하는 거 사례관리의 원칙 맞고요. 충분하고 연속성 있는 서비스 제공 위해서 사례관리하는 게 맞기 때문에 원칙에 해당됩니다. 5번 임상적인 치료에 집중된 서비스 제공. 자, 임상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실제 어떤 환자나 클라이언트를 접하면서 치료하고
연구하는 걸 임상적이다라고 하는데 그 임상적인 치료만 집중된 건 아니고요. 자율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가능한 한 자립하도록 돕는 데에 초점을 두는 게 사례관리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5번 정답입니다.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임상적인 치료에 집중된 서비스 제공. 자, 4번 17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사례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통합적 방법을 활용한다 맞습니다. 2번 직접 서비스와 간접 서비스를 결합한 것이 사례 관리 맞는 거고요. 3번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하는 게 사례 관리 맞습니다. 4번 전통적인 사회복지 방법론과 전혀 다른 실천 방법이다. 아닙니다. 조금 더 통합적이고 또 클라이언트의 자율성을 또 존중하고 자립을 돕는 데 초점을 둔 것뿐이지 전혀 다른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전통적인 사회복지 방법이 개별 개입, 또 뭐 집단 개입, 또 지역사회 개입 이런 거잖아요. 그 전혀 다른 실천 방법은 아닙니다. 4번 옳지 않은 것 정답이고요. 5번 기관의 범위를 넘은 지역사회 차원의 서비스 제공과 점검을 강조하는 게 사례관리 원칙 맞습니다. 16회 때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사례관리의 원칙과 활동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통합성이란 서비스의 조정을 위해 사례회의를 개최한다. 맞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서비스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 그리고 높은 질을 유지하게끔 하는 것, 통합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번 접근성이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아웃리치를 한다. 직접 방문하면서 가가호 이 클라이언트를 발굴해내는 거죠. 아웃리치라는 것은. 자, 이렇게 이런 것을 접근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쉽게 기관이나 자원에 클라이언트가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사례관리의 원칙 맞습니다. 3번 포괄성이란 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 서비스 의뢰를 하는 것 맞습니다. 다양한 욕구를 모두 다 충족할 수 있게끔 가능한 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게 포괄성이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3번 맞습니다. 4번 체계성. 중도 탈락한 클라이언트를 찾아 서비스를 재개한다. 자, 이 체계성이라는 것은 서비스나 자원의 효율적인 조정 을 통해서 낭비를 방지하는 것 이런 거 체계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문이 공식 체계와 비공식 지원 체계를 서로 연결하는 체계적 지지망을 구축한다 이런 것들이 체계성이 되는 거겠죠. 옳지 않은 거 4번입니다. 5번 자 지속성이란 종단적 차원은 횡단적은 1회, 종단적은 시간에 따라 조금 연속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종단적 차원에서 개인의 욕구에 반영할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속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속성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 옳지 않는 건 4번입니다. 자, 다음 14회 때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사례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편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의 증가로 등장하였다. 아니죠.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 또 다양한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의 증가로 사례관리가 등장한 겁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클라이언트의 기능 향상을 중요시한다. 2번 정답이죠. 사례관리란 전통적 개입 방법보다는 사회적 기능 향상과 클라이언트의 또 임파워먼트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번 옳은 내용이고요. 3번 자, 계획하고 사정하고 개입 종결의 순서로 진행된다. 자, 접수를 하고 사정이 먼저겠죠. 그 다음에 그 규정된 문제를 가지고 계획을 하며 개입을 하고 그리고 이 사료관리는 특성 중에 하나가 또 재사정이라는 것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결 또 평가도 하게 되고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자, 계획이 맨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틀렸고요. 4번 공식적인 자원 체계만을 중요시한다. 아니죠. 자, 비공식 그 지원 체계도 서로 연결해서 체계적 지지망을 구축하는 체계성의 원칙이 사례관리에 있습니다. 4번 틀렸고요. 5번 서비스의 획일적 제공을 중요시한다. 획일적 제공, 단선적인 제공 아닌 거죠. 그래서 옳은 설명은 2번입니다.
네, 다음은 13회 때 사례관리의 주요 특징에 관련된 기출이었는데요. 자,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지역사회 보호의 자, 필요성 증가. 자, 그렇죠. 시설에 어떤 수용되었었던 시설 보호에서 점차적으로 지역사회 보호가 이게 필요성이 대두됐다, 또 증가하면서 많은 그 욕구를 가진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지역사회에 밀집이 되면서 이제 사례 관리가 등장을 하게 된 거 맞습니다. 기억 옳은 설명이고요. 니은 분산된 서비스의 조정 기능 부재. 자, 그래서 통합화가 필요했었던 거죠. 서비스들을 조정을 하면서 연계를 해야 하는. 니은도 맞는 거고요. 디귿 사회적 지원망의 중요성 강조 맞습니다. 리을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증가해서 사례관리 등장 배경이 된 거 맞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5번입니다. 네, 다음은 사례관리의 과정에 관련된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자, 21회 때 기출이었고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례관리의 과정은 자, 계획 수정 여부를 논의를 하고요. 자, 세웠던 계획을 또 수정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욕구 변화도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서비스 계획의 목표 달성 정도를 파악합니다. 다음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중간중간 확인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과정은 점검이 되겠습니다. 1번 정답이고요. 자, 18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사례관리 실천 과정 중 개입, 실행 단계의 과업에 해당하는 것은 1번 클라이언트와 서비스 제공자 간의 갈등 발생 시 조정을 한다? 자, 맞는 거죠. 제공을 하다 보면 클라이언트의 어떤 부정적인 변화 거부라던가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그랬을 경우 갈등 발생 시에는 조정이 필요한 것이 개입 실행 단계입니다. 1번 정답이고요. 자, 나머지는 2번 클라이언트 욕구에 기초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 수립하는 건 개입 이전이어야 될 거고요. 서비스 이용 대상자에 대한 적격성 여부 판별도 자, 스크리닝을 하는 그 접수 단계에서 적격성 여부는 보통 판별이 됩니다. 4번 기관 내부 사례관리팀 구축 및 운영 능력 파악, 이거는 개입 단계에서 할 과업이 아닌 거죠. 5번 클라이언트가 달성한 변화, 성과, 영향 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 개발. 평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도구 개발하는 것은 훨씬 그 이전에 이런 어떤 개입 단계에서 진행될 내용이 아닌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17회 때 기출 문제입니다. 사례관리의 과정에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자, 사례관리 과정 중에 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어세스먼트, 측정을 사정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기업 클라이언트와 함께 문제 목록을 작성을 합니다. 그렇죠.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어떤 자원을 확인한 다음에 전문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복지사가 표적 문제들을 규정을 해요. 그런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어떤 더 원하는 것 또는 뭐 문제의 시급성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니까 함께 문제 목록 작성하는 거 맞고요. 니은의 클라이언트의 욕구 및 자원을 확인하는 것도 사정 단계입니다. 그리고 디귿 계획된 서비스의 전달 과정을 추적하는 것은 자, 전달을 하고 한 이후겠죠. 그러니까 개입 이후가 되겠습니다. 이건 사정 단계가 아니고요. 기억, 니은 정답 3번입니다. 네, 16회 때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사례 관리자의 이제 간접적 개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활동 간접이고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은 모금 활동 간접입니다. 청소년 유해 환경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한 게 아니죠.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 간접적인 거고요. 4번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이웃 주민을 조직한다. 주민 조직화. 4번도 간접 개입이고요. 5번 예비 부모를 대상으로 가족 교육을 실시한다. 직접 교사로서의 역할을 한 거고요. 상담 또는 훈련 이런 것들은 직접 개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정답입니다. 네, 다음은 10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사례관리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기업 가족들에게 사례관리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지 설문조사한다.
자, 사례관리 그럼 이후에 하는 거겠죠? 평가 단계인 거고요. 니은 자녀에게 인터넷 중독 검사 실시하고 아버지의 폭력 정도에 대해 자녀와 면담한다.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 또는 자, 문제를 측정하는 단계, 사정 단계에 적합할 거고요. 자, 디귿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녀의 학교생활 변화 여부를 자, 중간중간 형성평가를 점검할 수도 있는 단계는 개입입니다. 리을 지역사회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필요한 서비스 자, 목록을 작성하는 것, 뭐 사정 또는 뭐 계획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설명은요. 자, 먼저 어떤 객관적 자료, 뭐 검사지라던가 또는 면담을 하는 니은 사정이 제일 먼저겠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한 필요한 서비스 목록을 쫙 나열해보는 계획, 리을이고요. 그 다음 직접 또 개입을 해야 하는 디귿 있고 마지막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를 하는 기억 해서 니은, 리을, 디귿, 기억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자 우리 사회복지 실천론에 관련된 마지막 주제가 이 사례 관리자의 역할이거든요. 21회 때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자, 관리자에게는 역할이 있는데 자, 먼저 조정자는 사례 회의를 통해 독거노인 지원 서비스가 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 맞습니다. 자, 2번 옹호자 사례 회의에서 장애 아동의 입장을 자, 대변하는 거 옹호자 맞는 거죠. 자, 그리고 3번 협상가 사례 회의를 통해 자, 협상한다라는 것은 기관과 기관 또는 뭐 사람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 사람과 사람 간의 중재를 하는 거죠. 협상한다. 이거는 사례 회의를 통해 생활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게 재정 후원자를 연결해 주는 거는 뭐 기관과 연결 또는 어떤 뭐 후원자 연결, 중개자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3번 옳지 않은 거 정답입니다. 4번 평가자는 사례 종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거. 그렇죠. 성과평가나 또 총괄평가를 통해서 목표 달성 여부 확인하는 게 평가자입니다. 5번 기획가는 욕구 사정을 통해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자원 설계 그리고 체계적인 개입 계획 세우는 거 계획 세우는 기획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 3번이네요. 네, 19회 때 사례 관리자의 역할에 관련된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서 사례 관리자가 수행한 역할은 자, 클라이언트는 경제적 지원과 건강 지원을 요구하는데요.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경로당, 무료급식소 여러 곳에서 중복적으로 급식 지원을 제공받고 있대요. 그리고 정서 지원도 중복되고 있고요. 따라서 사례 관리자는 사례 회의를 통해서 평일의 중식은 경로당에서 주말의 중식은 무료 급식소를 이용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은 경제적 지원을, 노인복지관은 건강 지원을 이렇게 제공하는데 합의하였다라고 합니다. 사례 관리자가 여러 이제 자원과 기관 간의 서비스를 분류해서 클라이언트에게 맞게 조정을 해준 역할인 거죠. 정답 조정자 4번입니다. 자, 3번 15회 때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 지문 중에서 중개자는 어떤 클라이언트와 자, 19회 때 기출 중에 중개자라는 거는 클라이언트와 그 기관 간을 연결을 해주는 거 또는 아까 어떤 지문에서처럼 뭐 후원자와 연결을 해주는 거 그 역할이 중개자인 거고요. 훈련가 말 그대로 뭐 교사로서 또는 뭐 훈련가 또는 훈련가는 클라이언트를 훈련할 수도 있겠지만 그 기관 내의 조직의 그 직원들을 훈련하는 것도 훈련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중개자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중재자는 중재한다. 어떤 다툼을 중재한다. 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중재자라는 것은 어떤 기관과 기관 또는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충돌 부분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완화시키거나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 중재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문에 이제 기관의 어떤 중복성을 조정하는 것이 조정자인 거고요. 옹호자는 잘 아시겠지만 클라이언트의 의사를 대변한다던가 뭐 입법 활동 이런 것들이 옹호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3번. 사례관리자의 역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5회 때 기출이었습니다. 기억, 사례관리자는 기관 정책상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어려울 때 다른 기관에 의뢰한다. 그렇죠.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정시에도 그 복지사가 소속된 기관의 자원에 한정돼서만 이 문제를 사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에 의뢰하는 것 맞고요. 기억. 니은 사례관리자는 기관의 정책이 클라이언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될 때 기관의 정책에 도전하는 옹호 역할을 수행한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니은 맞는 거고요. 자, 디귿 복합적인 욕구를 갖는 클라이언트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조정자 또 연계하는 중개자 조정 연계한다. 맞습니다. 비역 니은 디귿 맞고요. 리을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이 중요한데요. 그러므로 사례관리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클라이언트를 대신하여 행동해서는 안 된다. 아니죠. 옹호할 수 있습니다. 대신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안 된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은 보통 정답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정답 4번이고요. 네. 자, 11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사료관리자 A는 담당 사례에 대해 방문 서비스가 중복해서 제공되는 문제를 발견하고 지역 내 재가 서비스 기관 모임을 통해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가 그러니까 중복을 피해주는 거죠. 이때 사례관리자 A가 수행한 역할은 5번의 조정가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례관리자의 역할 9회 때 기출이었습니다. 사례관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사례관리자의 역할은 클라이언트 욕구에 의해 결정된다. 맞습니다. 니은, 사례관리자는 조언, 상담, 치료 등의 치료적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고요. 디귿, 사례관리자는 중개자, 연결자, 조정자, 옹호자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니은, 디귿 다 맞네요. 자, 리을, 사례관리자는 기관의 서비스에 맞추어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사정한다. 아니죠. 타 기관에 의뢰해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속 그 복지사의 기관의 서비스에만 맞추어서 문제를 사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디귿 정답 1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사 1급 시험 2교시의 첫 번째 과목 전체 8과목 중에서는 세 번째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 실천론에 관련된 약 10가지 주제에 관련된 기출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